안녕하세요.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노후 생활비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2명이 평균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215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 그보다 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50만 원가량 든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25년 정도 즐기기 위해서는 무려 5억 7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은퇴 후 내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오진호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은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렇죠. 글로벌화 바람이 은퇴 시장에도 불고 있는데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관심은 무척 높은데요. 참 실제로 은퇴 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첫 회에서 소득 대체율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지표들이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객관적 지표라는 말이 선뜻 다가오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지표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뭐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달릴 때도 적절한 체력 안배도 하고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를 할까라고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산 운용에도 객관적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퇴 자산을 얘기하시는데요. 은퇴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how much, 얼마나 그렇죠. 많이 될까? 그다음에 어떻게 라는 자산 운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지표가 마련된다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마리를 네. 동시에. 네. 예. 참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자신의 이 현재의 모습을 알고 미래의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첫 해에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80% 정도면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하지만 그 내용을 보더라도 현직에서 월급을 받을 때만큼은 많지 않은 게 또 그 미래의 모습입니다. 예. 요즘에는 그래서 이 노후에 고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상품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예. 예. 상품으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표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도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제도요. 상품보다는 제도가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다. 아, 은퇴 자산을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품이라면 선뜻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도라는 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상품이라 얘기 안 하고 국민연금 제도라고 얘기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품보다는 제도 쪽에 이제 가까운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국민연금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든 근로자든 일반 주부든 네.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가장 좋은 것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도 아주 이제 해치할 수 있는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요. 그 다음 제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퇴직연금입니다. 아, 근로자 같은 그렇죠. 경우 가입할 예. 수 있는 근로자인 제도이죠. 경우에 가입할 수 있고 이제 최근에 근태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도에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그러네요.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이 나날이 이제 발달되고 있다는. 근데 퇴직연금은 기업의 사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이 사외 금융기관에 일정한 액으로 적립이 되면서 근로자가 은퇴가 될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확정급여형, 기여형, 개인 퇴직 제작 이런 여러 가지로 재료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면은 노후에 대비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인연금인데요. 아, 예. 개인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개인연금은 들어봤어요. 뭐 여윳돈이 있으면 가입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종류도 상당히 많죠. 연금 펀드, 연금 신탁, 연금 보험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이 이제 어느 정도 뭐 10만 원이라도 되면은 가입해라.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기타로 이제 기타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이 있다면은 기타 금융 자산은 일시납 즉시연금 같은 뭐 월납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월납으로 받는 그럴 수 있는 이제 뭐 일시납 즉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주택연금도 한번 노려볼 만한 네.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또 현명하게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전략도 중요하고 예, 예.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이제 가입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보통 기초생활보장, 그래서 1층으로 마련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층은 말 의미에서도 좀 안정적이잖아요. 1층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면은 상당히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다음에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서 2층으로 표현을 합니다. 퇴직연금이.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보장이라는 노후 보장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층으로 가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이제 여유가 있는 평안한 노후 대비 이런 말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네. 1층, 2층, 3층을 합쳐서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연금의 3층 보장 체계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층 체계를 하면은 기초생활 보장에서 여유 있는 생활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은 그렇죠. 3층을 쌓으면 됩니다. 이 개인연금으로 하면 되는데요. 참 치밀하고 또 계획적으로 그렇죠. 이런 플랜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직장인들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 현장의 이야기를 장윤정 캐스터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정입니다. 최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상상할 수 없었던 100세 시대의 개막. 과연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평균 수명 연장으로 더 길어진 노후 생활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100세 시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생 100세 시대 국민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10명 중 7명이 노후 생활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네, 연령별로 보시면은 40대가 78.2%로 노후 준비율 가장 높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50대가 71.5% 차지했고요. 네, 30대가 68.9%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가 51.3%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들 하고 계실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공적연금이 60.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일반저축이 53%, 민간연금이 44%, 부동산이 40.8%, 주식과 채권 23.4%, 기업 퇴직연금이 2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만 향후의 재무 상황이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지식이 크게 부족하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자신이 투자하는 비용을 월 단위 등 일정 기간으로 어떻게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정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은퇴와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연령에 따라서 또 미혼이냐, 신혼 부부냐, 아이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50대 한 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글쎄요, 둘째 아이 대학 보내고 나서가 아닐까요? 라는 조금은 씁쓸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연령에 따라서 뭐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거는 많이 다를 겁니다. 네. 아까 50대에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50대는 50대에 맞게, 40대는 40대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본 바로는 20대부터 60대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죠. 낮는 것에 비해서 현실은 되게 많습니다. 네. 어떤 게 있냐면은 뭐 결혼 준비, 그렇죠. 주택 마련 준비. 그러니까 크게 들어갈 자금들이 많이 많습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가오는 소비만 이제 할 수 있는 세대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소비만 하다 보면은 너무 노후 준비를 못하는 경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층인데요, 20대가. 그래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단 1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을, 20대예요. 개인연금이라도 10만 원을 하는 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자금 완성과 자녀 교육비 준비, 노후 자금,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시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핵심기로서 종잣돈이나 대출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는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그렇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0대가 있는데요. 40대는 주택을 보통 확장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자녀 교육비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노후 대비 본격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 시기면서 또 최소한 마지막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가입해야지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40대는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0대 볼 수 있는데요. 5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고소득 계층입니다. 그에 반면 또 고지출의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50대로 이제 게스트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단 말도 있습니다. 자녀 네. 리스크란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자녀 리스크가 많이 노출돼 있는 연령대가 50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자녀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도와주지만 자기 것도 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일시나 즉시연금, 그 다음에 주택이 있다면은 주택연금은 60대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노려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미적분에 대해서 배운다면 나이가 들수록 장적분이 필요하다. 뭐 장기 투자, 장기 투자, 또 예. 저기 적립식 투자, 분산 투자. 맞습니다. 참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우리 1편에서요. 소득 대체율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대해서 현실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네.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은 이제 은퇴를 가정을 했을 때 네. 은퇴 시점에 대해서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과 후에 대해서 소득비의 비교입니다. 이 소득 대체율은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으로 은퇴 후 전후를 비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런 비교가 아니라 퍼센트기 비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대적인 비교라 상대적인 비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로 계산된 은퇴 필요 자금과 은퇴 준비 자금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느 그렇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좀 나와 있는 통계치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죠. 보여주시죠.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연령대별에 대한 대표과가, 사망 연령 이런 거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예.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부터 주택연금까지 상당히 많은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연령대별로 얼마나 통합 월수령액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제일 우측에 대한 걸 보시면 됩니다. 통합 월수령액을 보시면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를 5개의 연금을 다 가입했을 때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3층 노후 보장 체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3개만 해도 60% 내외는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네.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오른쪽에 이 괄호 그렇죠. 안에 있는 그 수치입니다. 수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수치가 이제 흔히 제가 말씀드리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73%, 그다음에 30대는 69%, 40대는 78%, 50대는 87%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소득 대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15% 정도를 보이고 있죠. 네. 이런 거로서 각 연령대에 따라서 연금을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 이 수상자인 프리드먼 교수는요, 공짜 정신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노후 준비 역시 공짜는 없겠죠. 이 노후 인생의 지도를 그려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것만이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